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시장 거래 대금이 집중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날이었는데요. 오전장에 한때 공모가 대비해서 80%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조정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공매도 조건 일원화 방안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의 주가는 7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로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의 하두가 가장 이제 집중이 되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대금 상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조 8천억 대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천억 대인데 여기 3배 이상으로 자금이 많아서 시장 자금이 대부분 이쪽으로 몰리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한 종목이 독보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지금 땡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기 물량들하고 굉장히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42,950원에 시작이 되어서 9시 36분에 65,800원, 80%가 넘습니다.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5만원대 중반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자회사의 어떤 상장 관련되는 모멘텀이 주가가 올랐을 때는 재료 노출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는 최근에 이제 이 7월달 고점 대비해서 9월달 이후에 빠져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 오히려 같이 동반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분리가 되어서 아침에 이제 머티리얼즈는 시세를 한번 내어주고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갭다운이 돼서 이제 70만 원 밑단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하고도 거의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자체가 이제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1.63%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 보여주면서 에코프로의 이제 분봉상에서도 이제 70만 원대가 지켜지지 못하면서 장중에 66만 천원까지 내려갔다가 68만 원까지 반등 이후에 흐름이 좀 흐르는 플랫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가격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59만 원대에서 92만 원대까지의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피보나치 가격이 세 가지 가격이거든요. 82만 원, 75만 원, 65만 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82만 원대 위에서 노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75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켜지지 못했고 다시 일단 이번 주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75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면서 낙폭가대 가격인 65만 원대 부근까지 좀 내려와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저점을 잡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는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 흐름인데 이제 5장에 이제 65만 원대 지지를 받아서 70만 원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65만 원대 지지 확인하고 이제 옆으로 가서 끝나느냐 요게 이제 5장의 주가 흐름이 가장 일단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면 이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들은 공모가가 36,200원이죠. 공모가 밴드에서 좀 밑단에 기관들의 어떤 수요 예측이 흥행이 실패하면서 아랫단에서 하고 사실 3분기 이제 적자 전환 소식들도 최근에 이제 파도 논란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주주 레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제 실적 리스크는 이미 이제 시초가라든지 반영이 되었을 거로 보여지고 오히려 시장 상황이 나빴을 때 생각보다 낮은 공모가와 시가도 그렇게 크게 떠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수세와 더불어서 또 강한 반등이 장 초반에 한 1시간도 안 돼서 80% 공모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또 일단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주가도 에코프로 BM의 어떤 주가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근데 2대 주주가 사실은 이제 주식 그 보호회수 관련되는 부분을 자진으로 이야기하면서 초기 이제 투자자죠. 그래서 이 투자조업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또 긍정적인 어떤 물량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제 이제 평탄화 추진안
그래서 이제 차별화되어 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담보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한기간, 그 다음에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이 전산화 시스템이 가장 요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로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민간정이 합의해서 제도 개선안을 초안이지만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뭐 조치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내용인데 가장 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담보 비율을 보게 되면요. 현금 담보 비율이 빌린 주식 금액 대비해서 현행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120%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은 105%인데 이걸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서 개인들이 바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될 때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쳐주기 위해서 이제 뭐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이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를 좀 쉽게 못하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하는 105%로 낮췄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뭐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치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때는 현금 20만원을 담보로 제공. 이게 딱 워딩 자체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 비율의 의미 자체가 분수로 이제 비교해 보면 밑단에 들어가는 게 차익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게 담보를 합해 가지고요 보유 이제 담보 청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시된 걸로 보게 되면 차입을 얼마 하는 거냐면 자기 돈은 지금 그 2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100만 원치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100만 원 빌려왔으니까 이 차입에는 이제 주식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이제 보유담보에는 본래 이제 자기 돈이 20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하고 주식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1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니까 이게 120%죠.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120% 했을 때 의미는 뭐냐면 내 돈은 어떻습니까? 2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주식을 빌려올 수 있으니까 5배의 어떤 레버리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인 기관이 쓰는 105%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100만 원 빌려옵니다. 그럼 밑에 분모는 1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5 오니까 내 돈은 5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5만 원인데 주식 100만 원 빌려왔으니까 요게 105%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5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치의 어떤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20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105% 기준일 때는 2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0% 그 비율했을 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매도를 하면 5배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로 따지면 5배 하다가 이제 20배니까 기존보다 4배가 더 늘어나죠. 그러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면 레버리지가 크니까 마치 선물 파생하면 8배 레버리지 뭐 이래 나오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뭐 마진콜 당한다든지 자기하고 이제 포션 플레이가 반대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예민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담보 비율이 15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되면 레버리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돈 50만 원 내가 100만 빌리니까 2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30%. 그래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낮췄는데 이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겠다고 했던 개선안이니까 전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기간 관련되는 부분들도 무제한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1년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이제 무제한적으로 계속 연장된다. 이거를 지금 항상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90일로 딱 못 박아놨고, 그러니까, 만기가 있으니까, 선물 옵션도 만기가 있으면 계속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으니까 빠져도 그냥 있으면 되는데, 만기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외국인들은 기간은 길었습니다만 만기 연장이 계속 이제 되니까 실질적으로 무제한이었는데, 이걸 이제 90일로 바꿨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연장이 가능한 걸로 또 돼 있잖아요.
연장이 또 바로 되니까 연장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이제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하고 특별히 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이다. 요렇게 지금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지금 이렇고 이게 최종화는 아닌데요. 초안의 성격이고 향후에 국회 논의하고 뭐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보완 확정할 과정인데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그냥 정부가 정말로 이제 공매도 금지까지 시켜놓고 제도 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예, 이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어떤 이 구축한지 추가 검토할 것이다. 요게 그냥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들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뭐 이런 디테일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차익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 관련되는 부분, 이게 도대체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정말 항상 이제 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쾌한 또 설명이라든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 따라서 예, 뭔가 이제 환영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정의전 이제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담보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평준화가 상향 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낮췄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걸 레버리지를 지금 뭡니까 지금 그 20배짜리를 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향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했을 때는 뭐 돈을 갖다 붓든지 아니면 마진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쪽에 맞춰놓고 담보 비율 관련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90일도 예, 만기 연장 없이 제한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돌려서 또 개선안을 좀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빠르게 뭔가 이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수정해야 될 상황이 많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공매도 정보가 많은 종목들에는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